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윗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상하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냈는데요. 10월과 11월에도 5%를 넘을 것이고 12월에 5.25%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이후로 계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된다면은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5%대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쯤 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낮아지고 내년 12월에는 2.6%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2.6%라고 하면은 연준이 목표로 삼는 정책적인 목표 2%보다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 물가 상승이 아니고 결국 한 2년 가까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의 그 팬데믹 이전에 1년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주로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1.8%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2%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말까지도 2%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네, 뭐 지금 고물가의 가장 큰 원인을 뭐 공급망 문제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했던 물가 상승 요인들은 수요 측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복 소비 수요 쪽에서 물가 상승을 유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이런 공급망 차질은 정말 일시적인 게 끝일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이 공급망 차질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꼽은 거는 한 20% 정도가 됐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8.2% 정도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공급망 차질 현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수치는 내년 2분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33%가 내년 2분기면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3분기, 4분기를 합치면 45%고요. 내년까지도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13%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공급망 차질도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총 산업 네. 생산 9월 달께 간밤에 발표가 됐죠.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1.3%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0.1 내지 0.2%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 1.3%, 꽤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조업 생산으로 따지면은 0.7%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8월 달에 0.4%가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고 2월 달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렇게 결국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생산이 적은 이유는 결국은 공급망 차질이 이해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품목별로 볼 것 같으면 차량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량과 반도체 부품 생산량은 8월 달에 3.2%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7.2%가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공급망 차질 뭐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터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 잘 아시죠? 최근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소수자입니다.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 육아 휴가를 갖다가 8월 달에 한 6주 동안 육아 휴가를 낸 게 뒤늦게 알려져 가지고 네. 이 정치권에서 논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CNN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공급망 차질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미 항만의 물류 적체 그리고 트럭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망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인프라 법안 통과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공급망 문제가 말하자면은 결국 이 수요가 늘어나서 생긴 거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은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돼서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중국 이슈인데요. 어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외로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주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 성장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가 하면 5.2 내지 5.1 그러니까 5%는 웃돌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볼 것 같으면 1분기에 작년 1분기 기저 효과에 따라서 18.3%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7.9%로 낮아질 때만 해도 그런대로 예상만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에 4.9%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4.9%는 작년 3분기가 4.9%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후에 가장 낮은 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국제적으로 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중국만의 문제로 일단 볼 수 있는 전력난 문제 이것도 역시 생산에 아마 큰 영향을 끼쳤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방위 규제, IT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규제들도 성장에 좀 둔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3분기에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셧다운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홍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다든가 그리고 뭐 중국으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압박 이건 역시도 중국 성장률에 영향을 끼쳤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려 그러면 전력난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정부 규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기대하기 난망이 아니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대 이상의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라든지 아니면 세계 유수 경제 예측기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금년 초에 예상했던 성장률 목표치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두리뭉술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6% 이상.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장률 기록한 걸로 보면 6% 이상은 물론 기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나 노무라는 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6%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 전체적으로 6% 성장이다 그러면은 4분기에 거의 성장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봐도 틀리지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앞서서 장영수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요즘 주가가 오르면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얄밉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네. 것 같죠.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속보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로 1등이었는가 하면 2,63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 8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2,630억 달러가 됐는데 이 숫자가 나가고 나니까 CNBC가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1,300억 달러고 워렌 버핏이 1,03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2,330억 달러. 그러니까 머스크의 2,630억 달러보다도 한 300억 달러 정도 적은 거죠. 그랬더니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렸는데 뭐라고 네. 날렸는가 하면은 버핏을 조롱을 한 겁니다. 오. 아마도 버핏은 테슬라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하. 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면은 네. 버핏이 지금 전기차 중에서는 중국의 BYD 있죠. 그렇죠. BYD에다가 지금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BYD에 투자할 게 아니고 테슬라에 투자를 그랬어야 했더라면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됐을 것이다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좀 미운 털 박힌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인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네. 부자 순위가 제프 베이조스하고 엎치락 뒤바뀌고 뒤치락 나니까 했죠. 네. 트위터에다가 은메달하고 이자가 새겨진 큰 조각상을 갖다가 선물하겠다라는 그런 트윗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천방지축이고 좀 그런 사람 아닐까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머스크를 바라보는 미국 언론들의 시각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은 머스크는 기부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부를 했더라면 당신 재산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 게이츠하고 이 네. 워렌 버핏의 기부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한 겁니다. 빌 네. 게이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게이츠 멀린다인 게이츠 재단에다가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이 대략 한 38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머스크를 갖다가 네. 조롱하는 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